안녕하세요. 치이사입니다. 그냥 아주 빠르게 공부해야 될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여기 이제 스마트폰 오늘 아침에 이제 뚜벅뚜벅 걸어서 오면서 길 바닥에서 주웠어요. 케이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완전히 잘 납땜을 해놓고 새로 했지요. 이렇게 수축 튜브 등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주스시고 그러실 때 이렇게 외부 모양을 보기보다는 조금 이제 좀 노하우가 좀 쌓여야 되는데, 이게 그 내부에 접촉이 얼마나 좋은지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다는 거. 시간이 되면은 영어 공부 시간이 되더니 이렇게 되면 제가 또 한번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이제 많이 보여드렸는데, 선풍기나 이제 전기 히터, 뭐 전자제품, 전기 전자제품, 가전제품 많이 하는데 여기 온도 휴지거든요. 250V 10A.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이 다시 사용할 수 없고요. 전기 히터 10A 정도 되면은 꽤 용량이 큰 거잖아요. 근데 10A 용량하고 이게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게 끊어지고 일회용입니다. 그거랑 잘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기회가 되면 많이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는 제가 사용하던 이제 선풍기인데 이렇게 실습을 위해서 아예 좀 잘랐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던 그 선풍기예요. 아예 직접. 저희 작동시켜 볼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핵심을 여기를 끊어서 멀티미터 구매하신 분께 원하시면 오시면 좋은데 오실 수 없으시면은 제가 원격으로라도 요거를 끄는 상태에서 어떻게 저항값을 측정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아깝게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제가 위험하지만 이제 장갑을 끼고 작동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시자고요. 그리고 이거를 잘라내서 원래는 이렇게 이 전자식 선풍기가 아니었는데 이거를 하이로우 1단, 2단, 3단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핵심 목표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기부 수만 한번 보여드려서 이게 이제 일반 그냥 기계식 선풍기하고 전자식 선풍기일 때 이 절연 저항, 그러니까 또 저항값이 1.5메가 정도 된다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장갑 꼭 끼고 하셔야 되고요. 스위치를 항상 놓다가 이렇게 끄시라는 말씀까지 드렸고, 그리고 이제 텍트 스위치에 꼭 두 접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로가 연결되면서 두 접점 이상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켜보겠습니다. 여기 온오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죠. 회전이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온오프, 온, 오프, 온. 타이머가 도는 거 보이시죠? 네, 회전, 스윙.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렇고요. 다시 스피드. 온하고 스피드하고 같이 있는 거죠.
어느 위치든지 이제 꺼지고요. on. 그리고 여기 3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이로 껐다가 킬 때 기억하는 거 3단 이 말씀도 해드렸고, 타이머도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뭐를 2개를 눌러야 되는지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자, 한번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제가 타이머는 안 되게 해놨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이제 트라이악이고 0.8에서 1A 정도 되는 그런 SCR하고 다른 점도 말씀드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끄고 전원 케이블 이렇게 뺐고요. 과감하게 이 부분 자를게요. 보시는 앞에서. 그리고 멀티미터로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뭐 충분히 이거 하나 박살내서 열공하시는 분 멀티미터 구매하셔서 뭐 독학하시든 그 교육적인 의미가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 이게 한번,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는 다들 저를 믿으시겠지만 여기가 연결된 걸 보면 모르니까 이 부분을 아예 자르려고요. 그죠? 이렇게. 자, 여기서 영상을 조금 이제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다 보여드렸으니까 영상 멈췄다가 다시 촬영을 할 거고요. 이거 회전도 보여드렸으니까 실습을 위해서 이것도 뺄 거고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2사입니다. 편집해서 같이 올릴 거라서 한번 그냥 바로 찍겠습니다. 이제 특이사항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이렇게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의 모두가 선풍기 안 돌면은 이 콘덴서 때문에, 기동 콘덴서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뭐 상표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이 많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이거는 이제 저항값이, 직류 저항값이 9kΩ에서 10kΩ 나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여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다 이제 분해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손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면 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어디에서 선이 연결되는 거를 보는 것도 좋은 거고요. 자, 이렇게 장갑 끼고 커터 사용할 때 항상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비전공자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눈썰미로 하는 요령이 아닙니다. 저항값을 직접 재고 그러는 저거기 때문에요. 자, 지금 이제 보통 공통이 어떤 색인지 너무 색깔 믿지 말라고 얘기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1단, 2단, 3단 공통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전 모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전 모터가 9km에서 10km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항값을 찾으면 되는 거고, 여기 이거 이제 측정할 때 악어 클립으로 하고, 절대 색깔은 믿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다 까고, 커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치면 되고, 그리고 한 올이라도 버리지 않고 요걸 이제 꼬아서 여기다 납을 올려서 측정하면 이제 좋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배선하고 그러실 때 베타 케이블, 패치 케이블, 스피커 케이블 이 한 가닥이 옆으로 감아놓지 않으면 납땜할 때도 문제가 되고, 혹시 납땜을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하시면은 좀 전류도 제대로 흐르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꼬아야지 다른 부분하고 철저하게 하세요. 이게 쇼트가 돼요. 그거 한 가닥 남은 게. 그리고 이렇게 조금 굵게 하셔야지 테스터로 측정하실 때 좋다는 거고, 납땜은 100만 번도 더 얘기했는데 여기가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그 근처에 되는 거예요. 여기 납을 갖다가 여기 납 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하시는 분들, 엔지니어 분들도 잘못 배우셔서 많이 봤어요. 이게 이제 빠른 동작으로, 그리고 온도가, 인두기가 40W냐 몇 W냐에 따라서도 또 겨울 같은 때는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다 추운 거고.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잘 보이도록 제대로 해볼게요. 모를 때는 높은 저항값에서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찾으려는 거는 가장 이제 낮은 저항값이 되는 거는 3단이 되거든요. 저항값이 낮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거든요. 근데 우선 여기서 10kg라는 걸 제가 알았으니까 이게 공부잖아요. 20kg 렌즈에 놓고 어떤 거든지 혹시 모르니까라도 색깔별로 검정색이 공통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별로. 저쪽에서 찾는 방법도 있는데요. 앰프를 안 보고도 찾으셔야 되잖아요. 앰프를 분해 안 하고도 외부에서 전원 트랜스포머, 케이블, 휴즈, 스위치 등을 이용해서 저한테 1시간만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계세요. 이 지금 한 방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8.5kg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다 이제 쓰면서 이거는 흑색 기준으로 흑색, 청색이 8.15kg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100% 모터가, 회전 모터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아직 흑색이 공통인지 청색이 공통인지는 모르시거든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공통이 있고 이거는 회전 모터라는 게 확실히 됐으니까 흑색을 그냥 놔두고 여기 나머지 백색이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도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8kg가. 이래서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8kg가 나오네요. 이렇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저도 지금 처음 잘라내고 하는 거라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청색을 바탕으로.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kg 내에서 저항값이 나와요. 청색이 공통인 것 같아요. 청색, 백색이 715오며, 청하고 백하고 715옴. 청색을 이제 공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색하고 642옴, 청색하고 오렌지라고 하겠습니다. 분홍색, 핑크 같기도 한데, 청하고 핑크 혹은 뭐 오렌지, 이게 642오며, 그럼 나머지 이 적색이 이제 이거보다 낮을 거거든요. 그거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건데, 예, 맞습니다.
521호며 청하고 적 521옴. 그래서 우선은 청적이 이게 3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 혹은 핑크로 보일 수 있는 거가 2단. 이게 회색이네요. 백색이 아니고. 회색이네요. 잘 보니까. 그래서 이게 1단, 반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게 3단, 2단, 1단. 그러면 이제 이게 청색이 공통이었으니까, 청색하고, 다시 이거를 이제 재야 되겠죠. 청색 공통으로 놓고, 8.4kg 이제 나가는 것 같고요. 안전을 위해서 제가 저쪽에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기서 공통선을 끌어낼 수도 있는데 1단, 2단, 3단은 확실하게 했는데 아까 저희가 이 청색, 흑색하고 다른 쪽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추적하면 되는데 추적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누워서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를 믿으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가 경우가 나와요. 안에서 선이 끊어지거나 또 셔트되거나 오래돼서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 회전 모터가 여기 연결된 부분을 지금 이제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손 조심하시면서, 겨울철이라서 지금 거의 잘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얼었고요. 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커터의 나머지 부분들이 다른 선들이 까졌을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거기 만약에 진짜 상처 났거나 그러면 다른 선으로 대체하든지 수축 튜브를 끼워서 절연을 꼭 시키셔야 되고요. 완전히 끊어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추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부에서 절연이 나쁘거나 그러면은 절대로 누시면 안 돼요. 절연이 나빠서. 이거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자랑 삼아 하실 필요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회전 모터에서 나온 게 흑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청색 기준으로 청색하고 요거는 청색, 회색, 오렌지색이 1단, 2단, 3단이 된 거니까 이 회전 모터가 이제 하나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청색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 여기 요거가 이제 회전 모터 2단에서 연결됐으니까 요거를 아예 한번 자르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청색하고 공통이면은 청색하고 이쪽 청색하고 지금 셔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한쪽은 220V를 통해서 이 선풍기
2단에 연결되는데 이게 회전 모터가 연결되는 거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청색이, 자, 다시 한번 이렇게요. 청색이 이 회전 모터로 연결된 거거든요. 이렇게. 회전 모터는 회전 모터끼리 한번 또 제가 이렇게 저항을 측정해 드릴게요. 끝까지 추적하는 습관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자, 우선 이거를 뭐 나중에 220V에 한 3, 4W 되니까 넣어 보셔도 되고요. 제가 많이 불편하네요. 장갑을 끼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죠? 8.1kg가 이제 나오는 거고, 자, 이제 나머지는 그 청색하고 이쪽 청색이 안에 모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코일 부분에서 했으니까 이 청색하고 이게 공통인지를 보려면 도통 시험을 한번 할 거거든요. 여기 도통 시험에 이렇게 멀티미터끼리 삐 소리 나죠?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전류까지 넣어서 제가 측정해 드릴 거니까 다 완벽하게 잘 해드렸으니까 여기를, 이게 공통이 다른데 붙으면 되니까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완전히 최우선이라서 알려드리는 건데, 요런 수축 튜브 있잖아요. 요거는 한 2파이 정도 되는 걸로, 이 정도만 자르셔도 되고, 아까우니까. 여기다 이렇게 끼우시고요. 어디 쇼트돼도 괜찮도록. 완전히 끼우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접어 놓으시면은요, 다른데 쇼트가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뭐 회전하는 데는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콘덴서를, 멀티미터를 갖고 직접 체크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저게 그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또 멀티미터를 받으신 후에 멀티미터를 갖고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혹시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이 근처에 이렇게 케이블 타이는 많이 있을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놓으시고, 교류 전류로 놓으시면 되고, 2A 이상 안 가니까요. 2A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조금 따라 할까봐 좀 아래쪽에서 연결을 하고요. 이 공통을 이제 사고 날까봐 자랑도 아니고 다 이렇게 해서
공통 하나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찝으시고요. 쇼트 안 되도록.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제가 재드릴 거고요. 안전하게 바닥 쪽으로 놨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회색이 가장 높았던 거죠. 백색이 아니고. 이렇게 잘 실습할 수 있도록 움직임은 셔트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이게 1단, 2단, 3단 이렇게 해서 좀 붙여놓고 잘 안 보이면 제가 이렇게 반사되면 올려드릴 테니까 우선은 1단부터 이렇게 해드려 볼게요. 전류 스타트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멀티미터 받으신 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잘 보이시나요? 너무 반사가 됐어요. 잘 보이시죠? 또 하면 또 이렇게 납도 근처에 있으니까. 자, 준비는 다 됐고요. 전류 한번 보시죠. 저항값을 쟀으니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저항값 재는 것도 잘못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많은 영상에서 40W에서 약 55W 정도 사이가 직류저항이 200 대략 250, 205에서 거의 1kg, 970Ω까지 나간다는 말씀 수만 번 말씀드렸으니까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지 그냥 짐작으로 그런 분들 많이 보시고 그랬는데 손재주 좋다 이런 걸로 해서 하시는 거는 맥가이버 순돌이 아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참 위험스러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는 거를 먼저 보셔도 좋고요. 잘 연결이 됐기 때문에. (220V에) 193mA 소비 전력 좀 계산해 주시고요. 193mA 저항값도 구해 주셔야죠, 당연히. 끄고 요번에는 요게 이제 1단이 되는 거고요. 2단에 전류 이제 합리적인 추론으로 전류가 좀 더 많이 흐르겠죠. 208mA 소비 전력하고 저항값 구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적색이 전류 가장 많이 흐를 거고 이게 이제 3단이고 강이니까요. 지금 한 대로 하시면 아주 안전하십니다. 자, 켜겠습니다. 3단 228mA요. 그 1시간이라도 오음의 법칙 평생 활용하라고 말씀드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백열등 60W 백열등 220V가 양 0.3 암페어 흐르는 거 수만 번 말씀드렸고요. 직류 저항도 약 한 55옴에서 60옴 정도 됐다는 거. 224V 제가 모니터 쪽에 한번 해보고요. 전류가 1000mAh는 1A니까 단위 꼭 맞추시고요. 228mAh로 단위 바꾸시고, 네 가지 중에서 전압, 전류, 저항, 레지스턴스, 파워 중에서 두 가지만 넣고 계산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51W, 저항값은 982옴. 그러면은 그 220V로 계산하면 약간 내려가겠죠. 뭐 한 48W라든가 50W라든가.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이제 평상시에 알고 계시던 소비 전력하고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이거를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틀어봐서 열이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꼭 여기 지금 병렬로 연결되는 이런 그 콘덴서 내압도 맞추셔야 돼요. 400V 이상 이제 쓰셔야 되고, 여기 450V잖아요. 그죠? 이것도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용량을 거고, 여기에 이제 그 그리스요. 그리스 여기 넣으셔야 되고, 또 오래된 거는 이 내부에 이 그리스가 말라붙었고, 저쪽에는 반대쪽에는 머리카락이 꼈는지 그 고쳐서 사용한다는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 샀는데 1년도 안 돼서 고장나면 끝까지 추적해서 고장 수리하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뭐 사람마다 좀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게 한 10년 넘었으면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실습용으로 얼마든지 하시는 건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불량 부품도 갖고 계셔야지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잖아요. 비교 기준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5년, 한 3년, 4년 뭐 이렇게 한 4년 됐는데 애매하잖아요. 본인이. 뭐 상황에 따라 뭐 고쳐 쓰실 분은 고쳐 쓰시는 거고, 4년 됐으니까 한번 보셔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노후됐는 거지. 4년 쓰고 5년 쓰셨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따라서 1시간씩 사용할 수도 있고 어쩌다 한번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정답처럼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영상까지 해서 마무리 질 거고요. 앞에 영상 좀 보셨으면 좋고요. 멀티미터 구매하신 후에 또 택배 보내기 전까지는 RCA 케이블, 저항, 필요한 거, 회전 모터라든가 앞에 영상에서 재능 기부하는 영상이 많거든요. 꾸준하게 보셔서 그냥 편하게 필요하신 거 말씀하세요. 그럼 보낼 때, 택배로 보낼 때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할 거고요. 또 저도 사야 되는 거, 진공관, 납, 소모품이지만 저도 사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축 튜브도 마찬가지고. 충분하면은 나눠드리는 거고, 없으면 나눠드리지 못하는 거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요. 영어 개인지도 하고 그러니까 또 테스터 지금처럼 대신 실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누구나 안 오시고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저한테 이제 유료 상담 하시고 2만원, 3만원을 보내주시고 진공관 앰프를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직접 고치신 경우도 있고 수십만 원을 절약하신 거잖아요. 자, 파이팅 하시자고요. 고맙습니다.